안녕들 하시죠? 제가 10일에 한 번씩 맥주를 마신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딱 10일째 되는 날이라서 맥주를 마시러 나왔습니다. 알코올을 10일 간격으로 마시려고 한 이유는 근육들이 떨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무 자주 마셔서 그런 거죠. 나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10일에 한 번씩 맥주를 마시는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공교롭게도 대나우 시내 전체가 지금 와이파이가 올 스톱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 ATM기도 스톱돼 있고요. 직불카드가 움직이질 않아서 맥주 마실 돈을 아내에게 빌려서 왔습니다. 좀 웃을 분도 계시겠지만 아내가 쓰는 돈은 아내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물론 가계 지출도 하지만 삶의 질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저는 온전히 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없어도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조금 빌려서 나왔고요. 맥주는 3잔 정도 마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일 만에 마시는 맥주 맛이 어떠냐고요? 씁니다. 뭐랄까요, 맥주가 들어가니까 눈이 맑아지고 내 속에 구름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개가 거치듯이 서서히 거쳐요. 알코올 중독 아니냐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일에 한 번씩 맥주를 마시는 날을 정한 거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술을 마시는 거를 의학적인 통계적으로 65세 전후로 그만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 전까지 맥주를 마셨다 그러면 65세 넘어가면 단주를 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경계선이 65세라랍니다. 무서워서 살다 보니까 무서워서 술 먹는 날을 정할 정도로 시기가 오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보입니다. 근데 왜 안경을 썼냐고요? 시력에 차이가 좀 있어요. 한쪽 눈은 좋은데 한쪽 눈이 5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물들을 볼 때는 눈을 찡그리게 돼요. 보시면 알잖아요. 눈도 한쪽은 약간 처졌고 한쪽은 팽팽하고, 이게 시력이 짝짝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안경을 쓰고, 대부분의 생활은 안경을 안 쓰고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돋보기를 쓰면 라흐맛, 돋보기를 쓰면 책이 잘 보이기는 하는데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책을 읽는 때문에 아직은 안경을 반드시 껴야 되는 나이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생활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처럼 인터넷망이 스톱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타슈켄트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타슈켄트도 웃돈을 줘야지만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저희 대나우 집 같은 경우는 타슈켄트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빨라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4층짜리 건물에 4층에 사냐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는 포기를 못 하겠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들은 특히 이 대나우 시골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정전도 자주 일어나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자동 전환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아가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그냥 스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겨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시골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편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값도 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하고 없는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도 납니다. 대략 경우에 따라서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 가격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타슈켄트에서, 저희 타슈켄트 집은 9층이거든요. 그리고 9층에 살고, 근데 엘리베이터에 2번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서 한 번은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갇힌 적이 있었고, 한 번은 휴대폰이 있는 상태에서 갇혀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5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못 믿었다, 믿었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피트니스를 갔다 오니까 인터넷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우즈벡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아내하고는 뭐 텔레그램이나 어떻게든 신호가 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우즈벡어가 되지를 않고, 물론 인사 정도는 합니다. 음식 주문하고 이런 정도는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우즈벡어를 하면 그때부터 말이 빨라져요. 그리고 사투리도 써요.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다다다다다 나오니까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날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대나오는 방언이 심해요. 이쪽 지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간혹 들리는 단어도 있기는 한데, 무슨 외국인 입장에서 경상도 말을 듣는 느낌, 제주도 방언을 듣는 느낌,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슈켄트에서 우즈벡어를 조금 배워서 쓰는 것과, 이곳 대나우,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지대에 있는 이곳 대나우에서 우즈벡어를 배워서 쓰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핑계 같지만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온 다음에 이제 여기 친구들이죠. 뭐 친구들이라 해봐야 아내 친구가 제 친구니까 거의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일단 함께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섬세하잖아요. 챙겨주기도 잘하고.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즈벡에서는 남자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서. 그래서 한국에 다녀온 후에 얼굴이 조금 뽀얀해져서 오니까 도대체 뭘 먹었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물 차이거든요. 한국 물이 좋으니까 물의 차이인 것 같은데, 뭘 먹었냐, 시술 하고 갔냐, 얼굴이 뽀얘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콜라겐을 먹는다. 어떤 콜라겐이냐, 그래서 그냥 젤처럼 된 콜라겐이 있다. 제가 막 먹는 정도의 콜라겐은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소 무릎, 다리를 사다가 콜라겐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오늘 잔뜩 삶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우족 콜라겐을 먹으러 갔고요. 저도 같이 가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맥주 마시는 날이라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콜라겐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족 콜라겐을 먹으면 얼굴이 뽀얘질 거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흡수력이 좋게끔 만든 저분자 콜라겐들이고, 우족이나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커서 신체에서 흡수하는 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몸은 건강해질지 몰라도 콜라겐 흡수량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뭐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키토산 먹으면 좋다. 근데 옛날에 먹던 키토산들은 전부 분자량이 커서 흡수가 안 돼요. 그쵸? 의식 동원이라고들 얘기들을 하지만 음식이 곧 약이다.
꾸준히 먹었을 때 의식 동원이고, 어쩌다 먹는 거는 그냥 맛으로 먹는 음식일 뿐이지 그게 보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거 분자량이 큰 것들을 대량으로 먹어야지만 겨우 효과를 보던 것들이 요즘에서 흡수력이 좋게끔 만드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먹는 콜라겐은 저분자.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21일 동안 사우나 매일 했죠. 때 밀었죠. 좋은 물 마셨죠. 여기는 아무래도 자연의 물이라서 흙 냄새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정화가 덜 돼서 약간 뿌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타시켄트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골은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수도 타시켄트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촌뜨기가 되고, 타시켄트에서 2, 3주 머물면 타시켄트 물을 먹었다고 조금 뽀얘지기는 해요. 서울 사람들이 좀 뽀얗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래도 시골은 자외선 지수도 높고 수질도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고, 먹을거리도 위생관념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나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어 그러면서 우즈벡 와서 시골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골살이를 오랫동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나 와가지고 1년 3개월 되는 거거든요. 잘도 견뎠어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주는 소고기 완자에다가 당근, 병아리콩, 감자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든 스프 요리인데요. 티프티르라고 그래요. 저는 티프티르로 알고서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하는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제대로 된 발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맥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 티프티르 스프를 먹으면 오늘 저녁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일 만에 맥주를 마시러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안 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소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내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사마르칸드 대학의 윤명철 교수님인가요? 삼프로티브 실크로드에 대해서 가끔 올라오고 있는데 저 그거에 빠졌어요. 중앙아시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중앙아시아 역사라든가 우리 민족과의 관계,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있으면 3프로티브에서 시리즈로 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장정인가요? 한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저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시면 중앙아시아를 이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다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견해들이 있긴 한데 한 사람의 견해를 처음부터 정중해서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곁가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벌써 20분 정도 충분히 분량 뽑았습니다. 이게 며칠 뒤에 나갈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10월 13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